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감정은 잘못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류페이 쉬안 지음, 강초하 옮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심리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감정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면 자기만이 마음속 감옥에 갇히게 되어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진정한 회복은 감정을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억압된 감정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과 감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건 다릅니다. 많은 경우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첫 번째 반응으로 비판하거나 질책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거나 어떻게 힘들어 할 수 있느냐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는 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상담실에서 내담자에게 감정을 느끼라고 인도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감정이 나타날 때 왜 이렇게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 왜 아직도 힘들어 하는 거야?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곤 합니다. 마음속에서 질책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나는 계속 되뇌면서 나를 다잡습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모든 감정에 옳고 그름은 없다. 나는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모든 감정의 존재를 허용해야 한다. 라고요. 느끼는 걸 허락받지 못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적되어 증오로 변하기 십상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여전히 몸에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는 우울감이나 증오로 변해 점점 더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든 비바람이 불든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내심 있게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폭풍우가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잠깐일 뿐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에 폭풍우가 친다는 걸 인지하고선 눈을 감고 내가 악천후 속에 항해하는 조각배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풍우는 지나갈 거야 하고 계속 되뇌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쉼호흡을 합니다. 쉼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집중하면서 한 차례씩 들이쉬고 내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감정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떤 행동도 할 필요가 없고 어떤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되뇌는 사고하는 모드에 맞춰집니다. 그럴수록 감정을 느끼는 것과 멀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느끼는 것뿐으로 모든 감정은 잠깐일 뿐입니다. 분노도 슬픔도 잠깐 머무르다 지나갑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격렬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감정의 파도가 출현하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어떨 때는 거대한 해일로, 어떨 때는 규모는 작지만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파도로 나타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슬픔, 분노, 수치심. 그런 다음 각각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감정이 몸을 공격하는 감각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파도가 몸에서 천천히 물러가는 감각도 느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오해합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걸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감정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일은 각종 방어 기제로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대로 느끼지 않은 감정은 고스란히 누적되어 더 큰 상처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심리 상태란 부정적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든지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슬픔은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슬픔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실을 슬퍼하는 마음은 사랑의 일부분이며 모든 관계에서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듯 애도하는 마음의 고통 역시 저마다 다릅니다. 가족, 배우자, 자식, 반려동물, 연애관계, 결혼생활, 건강, 직장 등 자신이 무엇을 이뤘느냐에 관계없이 상실의 고통은 모두 진짜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에 소유했던 인간 혹은 사물을 잃은 것만을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꿈꾸던 미래, 앞으로 일어나리라 기대했던 일들이 전부 사라진 것입니다. 슬픔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삶에 휴대하며 다녀야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떠난 사람이나 사물이 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슬픔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은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완전히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기에 슬픔을 지닌 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잘 대우하려면 고통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내 고통을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감정이 나타났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손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가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마음속으로 나에게 부드럽게 말을 겁니다. 그래, 이런 일을 겪으니 정말 힘드네 하고 평가하거나 질책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감정인지를 느끼기만 해야 합니다. 고통을 억압하지 않으면 고통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포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금세 자신이 잃은 게 사람이나 사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과거의 자기 자신이 상실이라는 힘든 경험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사라진 상황에서 아직 새롭게 자기 모습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는 막막하고 불확실한 감각을 느낍니다. 고통, 불안, 막막함, 불확실함 등의 감정은 상실을 슬퍼하는 애도의 과정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과도기는 힘든 과정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는 경험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슬퍼하고 슬퍼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계속 물을 젓다 보면 언젠가는 호수 저편의 나루터가 보일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지가 이토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한다든가 인생이란 정해진 계획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란 본래 변화로 가득하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잊고 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눈앞에 단 하나의 길만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중학교 다음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다음에는 대학교에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래는 전부 정해져 있고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여깁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사다리의 다음 칸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막막한 기분입니다. 마치 사막의 입구에 서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는 일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사막은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막에 들어가는 건 인생의 여정부터 일상의 모습,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등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미지의 세계를 접하는 막막함 속에서도 내 감정이 전달하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사막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아 막막해지는데 감정이 바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목소리를 잘 듣고 느끼면서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이 궤도를 이탈해 추락하려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호 비교와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전망을 구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타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공만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길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며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인지합니다. 남보다 나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을 비난하고 폄하해야 합니다. 타인을 짓밟아야 내가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상대방을 짓밟으려 하는 것 역시 방어 기제의 일종이며 내면에 자리 잡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사용합니다. 타인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일이 거듭되면 점점 더 고독해지고 인간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당연하게도 목표가 오로지 타인을 이기는 것에 있다면 인간 대 인간으로 유대할 기회는 사라집니다. 누구도 고독한 상태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이야말로 우리를 치유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도 이해하고 느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친구이며 삶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기에 이 책 감정은 잘못이 없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감정을 좋은 친구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